안녕하세요. 차트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응이 잘 안 될 것 같은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직장인분들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직장인분들이에요.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면 이런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수익이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최근에 진입을 했는데 고점에서 매도를 한번 못했다고 해서 평균 단가까지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화도 많이 나고 이 종목 하나 때문에 하루가 그냥 우울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선 매도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도를 걸어두면 돼요. 특정 가격이 안 왔더라도 그곳에다가 걸어두면 주가가 도달했을 때 매도가 알아서 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주가가 이미 여기까지 안 왔다고 해서 매도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리에 미리 매도 예약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죠. 매도를 어디다가 걸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르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 오른다면 매도를 어디다 걸어야 될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을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주가 위치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급등주랑 중간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이랑 아예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은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급등주로 취급하겠습니다. 자, 이런 급등주가 있으면 전체적인 차트를 무조건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현재 주가의 위치 혹은 시가가 출발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종고점 부근이죠. 종고점 부근이라고 하면 썩은 물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데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저희가 목표가를 저기다 두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런 거를 참고해서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웬만하면 고점 다 먹습니다. 더 섬세하게 먹고 싶으면 호가를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싶으면 특정 가격대에 이렇게 선을 그어 두시면 돼요. 여러 개 걸어 두세요. 그 부근에 한 개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 하시고 특정 자리에 분할로 걸어 두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선 전체가 매물대예요. 첫 번째 구간은 이미 돌파를 한번 했죠.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물량을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주가를 만약에 끌어올리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윗꼬리가 안 만들어지더라도 나의 물량은 매도가 될 수 있게 걸어두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정고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있는 종목은 그렇습니다. 왜냐? 시가가 그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 분할로 걸어두시면 돼요. 분할로 걸어둬라 이런 말은 예를 들어 100주가 있으면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10주씩 특정 가격에 다 매도를 걸어두세요 그냥. 근데 이게 20주로 해도 되고 30주로 해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분할로 쪼개면 쪼갤수록 원하는 가격대를 더 많이 설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체결되는 가격대가 있을 거고 체결이 안 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체결된 거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좀 빠져도 그렇게 화나진 않습니다. 전략 매도가 안 된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를 정할 때는 첫 번째로는 웬만하면 정고점 대신 시가 출발하는 자리가 그 부근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의 타점은 3만원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언제 이렇게 슈팅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매도 예약을 매일 걸어놔야 될 텐데 어디다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분명 정고점은 여긴데. 자, 이럴 땐 두 개 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최근 고점을 찍었던 부근이에요. 비슷하죠, 자리가?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선을 다시 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랑 그리고
오래된 매물 크게 3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분할로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매도가 됐을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종가가 굉장히 좋게 고점에서 마감을 했죠. 생각보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매도도 적당히 하고 내일까지 추세도 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일을 하는 와중에도 웬만큼 고점에 팔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매도를 했던 자리가 너무 갭이 큰 게 아닌가. 전부 다 여기 걸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캔들이 안 만들어졌으면 여기가 제일 높은 가격일 수 있어요. 차트가 올라갈 때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윗꼬리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래서 항상 원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원칙대로 전고점, 매물대 전고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급등주는 특히 이런 게 심합니다.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만들어진 그 자리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전고점이 없는 신고가를 이루고 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얘는 전고점이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이 신고가예요. 신고가인 경우에는 목표가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주식이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애초에 제가 작전 세력도 아니고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갈지는 알지만 이 이상이 될 때부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끌고 가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확히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급등이 있기 전에 아래쪽에서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목표 수익률을 정하세요. 위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목표 수익률, 예를 들어 진입할 때 나는 5%만 먹을 생각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나는 10%만 먹으려고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양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도를 하겠다. 근데 9시에 일을 해야 되는데 장중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를 모르잖아요. 원하시는 가격대에 어느 정도 걸어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입할 때부터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몇 퍼센트를 먹고 나는 나갈 거고, 만약 차트의 흐름이 좋다면 잔량은 특정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까지 스윙을 하겠다. 그러면 매도는 분할 매도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 자리가 아마 여기나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 분할 매도를 한번 하고 54,700원에 매도를 안 해도 돼요. 이미 스윙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특정 가격을 이탈할 때까지 나는 하루하루 추세만 보겠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캔들을 종가까지 보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장중에 매도가 다 되게끔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잔량을 남겨놓으면 다음날이던 모레던 음봉이 나왔을 때를 감안해야 되는 거고,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전량 매도를 하면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진입할 때 각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가를 계속 이루고 가는 거는 기준이 없어요. 목표 수익률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수익을 한번 보고 나서는 특정 가격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하고 가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첫 번째로 내가 차익 실현을 할 자리가 어딘가, 예를 들어 37,500원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10% 정도 되는 자리가 아마 42,00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생각보다 강한 상승을 예상했더라면 잔량을 남겨놔야겠죠. 매도 예약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뒤에 나올 상승폭에 대해서 나는 전량 매도를 하겠다. 뒤에도 매도 예약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에. 그래서 신고가를 만드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응을 하실 때 차라리 목표 수익률을 정하세요. 그냥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고 어느 정도 매도가 된 다음부터는 단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차트 대응을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급등주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특히 신고가를 만들고 가는 종목들은
더더욱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목표가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바닥에 있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급등조와는 달리 바닥에 있습니다. 차트를 축소를 해보면 현재 주가가 여기 있어요. 고점에서 정말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밑에 있고 상승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대신에 주가가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단기간에 올리기에는 많이 힘듭니다. 웬만한 거래량이 아니고서는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첫 번째 관문을 뚫은 모습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첫 번째로 돌파해야 되는 선이고 두 번째로 돌파해야 되는 선이고 이 두 개를 다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강한 상승이 나온다. 직장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스윙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급등주도 있고 박스권, 장기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중간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바닥 종목도 있어요. 가장 유리한 건 바닥 종목이에요. 기업 분석하고 상장 폐지 안 당하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만 확인되면 올라갈 일만 남았지 빠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서 주가를 방어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가격 이상은 이탈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밑으로 빠지는 리스크보다 올라가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률은 더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직장 다니시면서 많이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윙주를 하라고 해요. 스윙주가 제일 적합합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대신 종목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기업도 안 좋고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 거래량도 없고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돼요.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말고 어느 정도 기업도 탄탄하고 상장 폐지의 우려도 없으며 누군가의 수급이 들어온 흔적도 있고 없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들어온 종목들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만큼 기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진입하고 나서는 시간만 매수하면 됩니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주가 자체는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문제될 게 1도 없어요. 이때부터는 저희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까지 열려 있어요? 1차 목표가 6,5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윗꼬리가 만들어지던 양봉이 만들어지던 시간이 지나면 6,500원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수한 사람은 만약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졌을 때 매도를 못했다고 해도 아쉬움이 클까요? 급등주보다는 크지 않아요. 비록 이게 음봉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 다음에 나는 6,500원에 팔 수 있다는 최종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팔고 다시 못 담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급등주보다는 훨씬 적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남아있는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과 급등주의 차이는 정말 많이 나요. 매도를 못했더라도 어차피 난 6,500원까지 볼 건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는 6,500원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두시면 돼요. 이틀 전에 올랐던 자리가 여기죠. 여기 기준으로 일단 걸어두시면 돼요.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겠죠. 내초에 이런 종목은 한 달 정도는 최소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상장 폐지 우려도 없는 종목들,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종목들. 대응은 어차피 위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1차 목표가가 될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매매하기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중간에 팔아야 되는 일도 딱히 없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먹으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유있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급등주보다는. 그래서 이런 바닥 종목이 훨씬 좋고, 이렇게 생긴 종목이 하나씩 있어요. 고점에서 한번 빠졌다가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종목들. 눌림목이죠.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탈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탈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차트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저는 눌림목을 싫어한다고 매번 말씀드려요.
단타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물릴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오를 것처럼 하면서 빼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삼봉이에요. 삼봉. 크게 보면 삼봉은 고점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물량 털고 나가는 패턴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쌍봉 들어주고 빼는 게 맞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삼봉을 만들고 있는데 흐름이 안 좋죠. 애초에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들어온 수급을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을 할까? 저는 눌림목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매매해가지고 수익 낸다고 해서 얼마나 더 먹는다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눌림목까지 오지도 않은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굳이 거의 끝나가는 주식에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가? 애초에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더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를 어디다 걸어야 돼요?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고, 최근 고점 부근까지는 제가 다 걸어 놓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캔들과 여기 캔들이 되겠네요. 3개 정도 되는데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최근 고점을 다 찍어 볼게요. 그냥. 자, 어떻게 됐나요? 제가 찍어 놓은 선들 기준으로 매도가 돼요, 안 돼요? 맨 위에 거만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맨 위에 매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야 여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캔들이 무슨 돌파를 하겠다고 만들어지는, 거래량도 없는데.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도 매도를 해야겠다면 자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빠졌을 때는 잔량은 버려야죠. 이제 왜냐? 이탈했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탈이에요. 주가가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도 차트가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다는 거는 안 좋다는 거고, 차라리 다시 돌파할 때 나는 다시 복수를 하겠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돌파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진정한 돌파다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면 또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악재가 더 많은 종목이죠. 이런 거는 눌림목 자리고 고점까지 들어올려 주면서 물량을 털려고 하고 다시 빼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빼요. 한 가지 좋은 게 있죠. 그냥 수급 하나, 기관들 매수세.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이 버틸 수 있는 건데, 만약 기관 매수세 없었으면 진짜 끝났어요. 이 종목은 최근 지켜줬던 여기마저 이탈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탈할 때는 매도하고 다시 돌파할 때 진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매도 타점은 항상 그 부근에다 걸어 두시라는 거야. 정고점 부근에 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에 매도를 걸어 놓으면 웬만큼 체결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잠깐 올랐다가 내려간 종목이 있는데, 국전약품이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장기이동 평균선 사이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를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고, 여기를 돌파할 때는 지지라인으로 봐야 돼요. 처음에는 매도 포인트지만 돌파하고 올라갈 때는 여기를 지지하는 라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슈팅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장기이동 평균선 두 군데예요. 1차 매도, 2차 매도, 그리고 전고점 부근 여기죠. 최근 올랐던 캔들 중에서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예요? 여기도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분할로 걸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걸어두면 체결이 되는 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잔량은 나머지 추세를 또 보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매도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매도 예약을 하실 때 목표가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최근 고점 기준을 먼저 두세요. 수익이 3%밖에 안 돼도 일단 거기를 매도를 걸으세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수익 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7%를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1%라도 먹고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마이너스인데, 이게 더 큰 거예요. 항상 빠지는 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매도를 했으면 또 다른 종목 들어가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여유 있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전고점, 매물대, 특정 이동 평균선,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매도 체결도 좀 되고 주식하면서 재미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얼추 맞아요. 대신 종목이 얼마나 좋냐, 강하냐에 따라서 이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저한테는 기준이 되죠. 돌파를 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이탈을 하는가, 이렇게. 정고점은 웬만하면 갑니다. 갈 놈은 가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큼 해결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아침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걸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자리에 거시면 됩니다. 아니면 특정 목표 수익률에 거시면 돼요. 자율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종목 3%만 먹어도 충분한데 3% 부근에 걸어주세요. 어떻게든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 몇 퍼센트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특히 스윙 종목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말씀드려요. 급등주보다는 바닥에서부터 빌드업해서 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매매하기 편할 거예요. 많이 안 봐도 돼요. 그리고 특정 가격에만 딱딱 걸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돌파했을 때는 최고의 급등까지 그냥 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이미 밑에 있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이때부터는 수익률이 80% 이상은 될 거예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NHN 벅스가 돌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차트들이 좋다는 거예요. 절대 제 말 듣고 이렇게 막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영상을 시청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직장 다니면서 주식은 하고 싶은데 맨날 바쁘고 대응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빠르게 손절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응이 안 돼서 물려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가 안 좋다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라도 매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장기 수익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지켰으면 좋겠고 많이 답답한 시장이에요. 특히 직장인분들한테는 많이 답답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는 저도 많이 답답한데 수익이 나서 기분 좋던 사람이 갑자기 일하고 돌아오니까 마이너스로 바뀐 거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분들은 수익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꽤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릴 때 자막까지 같이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작업 시간도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고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을 많이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편집 시간도 길어지고 길어지는 만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필요한 내용인데 이미 그 시장이 지나고 나서 전달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자막을 없애고 자주 영상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자막을 없애게 됐습니다. 그런 점 알아주시고 힘든 시장이지만 좋은 수익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